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65번째 시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 해가 떴지요. 코로나가 작년에 만연하면서 우리 일생에 겪기 힘든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백신을 맞고 무사히 잘 넘어가서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신축년이다라고 21년은 신축년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신축년이라고 하는 거는 입춘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축년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경자년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창 깊은 가장 추운 계절인 추월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자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요. 그래도 뭐 그냥 신축년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습니다 정도로 공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괴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강살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강살 경진, 경술, 무술, 임진, 임술은 안 쓰기도 한다. 그래서 경진, 경술, 무술, 임진 요거는 확실하게 경진, 임진, 괴강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임술은 뭐 때에 따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무진도 괴강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말하면은 경진, 경술, 무술, 임진은 확실히 맞는데 임진과 때로는 무진까지 뭐 괴강에 넣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괴강살에 해당하며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만만치 않은 흉살이다. 글쎄 뭐 흉살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주 강한 기운을 뿜는 살이다. 자신의 의사라든가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행동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말과 이런 거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힘, 이런 건 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는 지게로, 땅의 괴물로, 땅의 괴이한 별로, 땅의 우두머리, 술은 천개로, 하늘의 우두머리라며 주로 일주에 작용을 하며 괴강도 일, 시, 월, 연순으로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양인이 카리스마라면 괴강은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안 굽히며 강직하고 고집이 센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괴강살은 자신의 기운을 강하게 내뿜는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일지를 우선으로 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뭐 월주도 많이 살피기도 합니다. 매사에 추진력이 뛰어나고 의협심, 봉사, 희생정신이 있으며 순수한 면도 있지만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인 면이 있고 갑자기 돌변하여 예측 불허하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성질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추진력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이 있다. 그래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냥 괴강이 있으면은 자기의 기운을 강하게 내뱉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만 기억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괴강살 곤명은 활동성이 좋지만 남편이 무능력하며, 여자가 괴강이 있으면은 남편이 무능력하다 이런 말입니다. 한량 백수로 지낼 확률이 높다. 혹 남편이 잘 나간다면 독수 공방을 하거나 첩을 볼 수 있다. 요즘에 첩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부부간의 사이가 원만하진 않겠다. 때로는 뭐 부부간에 떨어져서 지내거나 뭐 시대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뭐 첩 문제는 아니다 보면 뭐 부부간에 멀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풀어가겠습니다. 여자의 경우 몰락한 집에 시집가고 고생하고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잘 사는 집에 시집가면 망해서 고생할 확률이 높다. 괴강은 신약하고 충이 되면 찬격이 되고 신강이라도 강운에서 출세 발전한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운이 와야 더욱 강하게 기세를 발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괴강은 뭐 이렇게 여자보다는 남자에 대해서 그 강한 기운을 많이 내뿜게 되고 기운을 말하고, 여자는 그냥 부부불합니다 정도로 얘기만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옛날에 기록되고 어떤 정립된 이론들의 뜻이니까. 근데 요즘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괴강이 있으면은 자신의 기운을 강하게 내뱉으면서 배우자와 사이가 불화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실제 사주로 보겠습니다. 정사년, 경술월, 기후일, 갑술시에 태어난 곤명사주입니다. 정사년생이니까 뭐 77년생이지요. 올해 따지면은 44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오행을 항상 먼저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목, 그 다음에 기토, 경금, 정화, 그 다음에 술토는 양해토, 기토도, 유토, 유금, 그 다음에 술토, 뭐 사화, 뭐 이렇게 붙였고요. 육친을 붙여보겠습니다. 간목은 정관이고요. 경금은 상관입니다. 정화는 편인, 술토 겁재, 기유는 유는 식신, 또 겁재, 사화는 정인이고요. 그 다음에 양궁, 12운성은 생궁, 때로 양궁, 그 다음에 왕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토의 의미, 기토는 가을에 겨울, 봄, 여름, 가을에 다 좋다고 했었죠. 천간에 좋은 거는 간목, 병화, 개수라고 했었는데 개수와 병화는 없습니다. 간목은 뚜렷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가 목이 1개, 화 2개, 토가 3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강한 사주죠. 점수로 따지면 1점, 2점, 3점, 4점, 4.5점에 그다음 2.5점의 기세니까 5.5점, 6.5점의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다 보니 이 사람은 금, 그 다음에 수, 목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 수, 목, 이러다 보니까 뒤에는 운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간의 경우는 간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간의 합을 보면은 갑기합이 보이죠? 지지는 합이 있을까요? 이 신유술의 삼합에서 신과 유해술의 삼합이 있는데 신이 빠졌으니 반합 정도, 반삼합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정관은 정관이 있죠? 신강해야 된다 그랬었고, 정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고,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관하고 정관하고 뚜렷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도 신강해야 된다 그랬었고, 재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사주는 재는 없습니다. 정인과 편인이 혼잡하게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이 왕하게, 비견겁재가 왕한데 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인연은 좀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응사, 항상 얘기하지만 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실제로 20대 때 조금 20대 초반에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더 공망을 한번 찾아볼까, 신사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사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망을 찾아보면은 기유일주지요. 기유는 유에서부터 지지에서부터 천간을 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 경, 신, 임계, 인묘가 공망인데 공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재는 사유축띠는 해자축년의 삼재입니다. 근데 해자축은 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삼재가 와도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천을귀인은 기토는 자와 신이 천을귀인인데 이 사주는 자신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기성 없고요. 그 다음에 묘고 재고관고는 기토는 진이 재고고요. 미토가 관고입니다. 근데 둘 다 없습니다. 도화살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양인은 기토는 미가 양인인데 양인이 보이지도 않지요. 그 다음에 귀문관살은 사술이라고 하는 귀문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술의 귀문관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백호대살, 백호대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신살도 보이지는 않고요. 술이 뚜렷하게 두 개 보입니다만 이 사주는 술은, 남자는 수레가 천문인데 여자가 진사가 천문이, 전라지망이죠. 천문이 아니고. 이 사주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탕화살, 탕화살은 인, 오, 축이 탕화했는데 이 사주는 탕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주는 뭘까요? 또 하나는 괴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괴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강, 경술월이라고 하는 괴강이지요. 아주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상관의 기세가 겁재와 기세가 괴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신강한 사주인데 강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지요. 근데 이 사주는 또 조금 더 따지면은 약 조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열하다라는 의미는 흙이 날에 태어났는데 토가 가을이다 보니 바짝 마른 흙이고요. 때로는 술시에 태어났는데 이게 정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경금과 유금이 청간의 경금과 지지의 유금이 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열한 사주에 괴강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보니 이 사람은 굳이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기는 합니다. 한국 사람이기는 한데 실제로 한국인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장교를 하다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서 한국에 가서 조금 이렇게 뭐 어떤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저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기세를 갖고 있다 보니 군인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군인도 고위장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좀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 저보고 한번 뭐 하와이로 오라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래서 좀 현재 돼서는 하와이를 못 갔고요. 그래서 결혼은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 간목이 자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또 갑의 기운이 왔기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은 근데 상관의 기세가 오니 그 기세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지요. 간목의 기세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문조객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살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양인살은 꼭 살펴보고요. 공망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고 광고도 꼭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문조객도 좀 살펴보기도 합니다. 연운을 가지고 보며 상가에 함부로 출입하지 말고 험한 것을 보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인데 조객보다 상문이 더 강합니다. 이게 이제 상문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죽었다 이런 어떤 조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근조라고 표현을 하지요. 때로는 상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문 조객의 상과 조를 나타내는 글씨인데 이 글씨의 의미는 그렇게 따지자면은 어떤 슬픈 일이 있을 것이다. 눈물 일이 흘릴 일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은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띠를 가지고 봅니다. 이제 신살론에 오면은 어떤 거는 일주를 가지고 보고 어떤 거는 띠를 가지고 보기는 하는데 상문조객살은 대표적으로 삼재와 마찬가지로 띠를 가지고 본다. 신사년이라면 사의 두 번째 앞에 글자는 미가 상문이고 사의 두 번째 뒤에 글자는 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 되면은 상문이고 사오미 이렇게 가죠. 뒤로 간다는 의미는 묘계 조객이 된다. 그러니까 사를 기준으로 사오미 신유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순행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묘인 이렇게 흘러가는 건 역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를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순행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앞에 것이 상문, 그 다음에 순행으로 역행으로 올라가는 뒤에서 두 번째 것이 조객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자가 다 있었을 때도 살펴봐야 되고요. 때로는 뭐 예를 들면 미만 있는데 묘가 없으면은 묘가 오는 대운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문 조객이 올 때는 매사 다 된 듯 하지만은 마지막에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어떤 마지막까지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되겠거니 되려니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시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문조객의 작용. 사주 자체에 상문조객이 완비하면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상문조객이 사주에 있고 대세운에서 만나면 육친지혜가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일 때 미가 상문이고요. 그 다음에 묘가 조객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주에 있고다고 하면 두 개 다 있을 때도 있는 것인데 물론 뭐 묘와 미가 다 있는데 또 미를 만난다거나 묘를 만난다거나 이러면 더 크게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육친지혜가 일어난다. 이 의미는 이제 뭐 다친다가 제1번일 거고요. 사이가 멀어진다가 두 번째일 것이고 뭐 시대적인 조류를 따지면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죠.
정사년, 계묘월, 무인일, 병진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이 사람 또 육친을 오행을 한번 붙여볼까요? 병화는 양해화, 양해토, 음해수, 음해화, 그 다음에 양해토, 양해목이고요. 음해목이고, 그 다음에 양해화입니다. 이 사람도 정사년생이니 77년생이죠. 그러니까 올해 뭐 44살 뭐 이 정도 흘러가겠다. 아직 3호 대운에 있겠다. 육친도 붙여보겠습니다. 병화는 편인, 개수는 정제, 그 다음에 정화는 정인, 진토는 비견이고요. 임목은 편관, 묘목은 정관, 사화는 정인입니다. 사화는 편인이죠. 참, 정인은 정하고 사화는 편인입니다. 12운성을 붙여보겠습니다. 대, 그 다음에 생, 그 다음에 욕궁, 관궁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무토는 봄, 여름, 가을이 좋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은 무토는 병화와 간목과 그 다음에 임수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뭐 개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지니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인해서 신강한 사주지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면은 화와 목, 또 토의 운을 뺀 금, 수, 목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목, 그 다음에 금, 수 이렇게 해서 지금은 25세 때부터 45대운까지는 아주 좀 어려움이 많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무게합이 있죠. 근데 정계충도 보입니다. 지지에 합이 있느냐? 임묘진의 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목이 완벽하게 국을 이루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떤 게 오더라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따지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금은 두 개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의 기세가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 따지면은 무토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나타내는데 관은 내가 많이 있는 거는 뭐 직업이라 따지면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따지면은 부부 인연이 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육친에 대해서 편인 뭐 이건 설명할 건 없고요. 정제, 정제는 신강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이 사주는 신강하니까 뭐 편관과 정관이 관이 혼잡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뚜렷하게 합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주는 편인과 편제, 편인과 편관, 편인과 편관. 뭐 정인의 기세는 좀 약하게 작용을 하겠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한번 겪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을 찾으면은 무인입니다. 무인이다 보니 인에서부터 무를 찾는다고 했었죠. 무, 기, 경, 신, 임계, 그 다음에 신유가 공망인데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재도 사유축인데 이 사람은 해자축년이 삼재입니다. 이 사람도 신강하니까 뭐 수가 삼재가 오더라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재고 관고를 따지면 무토는 진이 재고고요. 미가 관고인데 이게 재고의 자리를 뚜렷하게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고다. 그래서 뭐 재물의 인연은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신 과숙사를 따지면은 사오미는 앞에 있는 진이 과숙살이죠. 이 진이 과숙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숙살의 영향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뭐 도화는 보이지는 않고요. 양인은 무토는 양인이 뭘까요? 오가 양인인데 오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병호대운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귀문은 보이지는 않고 뭐 백호대살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라지망은 여자 사주는 진사가 천라지망이지요. 이게 진과 사가 천라지망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탕화살은 보이지는 않고요. 괴강도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문조격으로 따지면은 사가 그 다음에 앞으로 두 개 미가 상문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은 묘가 조객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사가 앞에 미는 없습니다. 상문은. 근데 뒤로 가는 묘가 조객입니다. 이게 관이 조객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 관이 정관인데 이게 욕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가 올 때
미가 올 때 35대운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35대운에 결혼은 뭐 했습니다만은 결혼 후에 35대운에 뭐 좀 이렇게 부부간 사이가 멀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문조객도 사주에 하나씩 있는데 대운에서 올 때는 이렇게 특히 이 사람 같이 대운이 좋은 대운이 하나도 오지도 않았었을 때 이 사람은 미가 왔었을 때는 그 영향력이 상문조객의 영향력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문조객도 살펴봐야 된다. 상문조객이 어떤 글씨가 있으면서 그 조객이 어떻게 12운성에 어떤 욕궁의 기세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남편이 조금 다른 짓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문조객의 역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이런 어떤 부기로서 그 관이 조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사주를 설명을 할 때 찾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새해가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